자, 저희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댓글 주셨는데요. 레오맘 TV님이 부승찬 의원님 지역구 권리당원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게 현 실정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현수막 광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론은 이미 기울어져 있는 또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은 현수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또다시 정권 뺏기지 않으려면 제발 신경 써주세요.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자, 지역에서 이런 댓글 요청 사항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도가 덜 돼요. 보도가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현수막을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네.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식은땀이 갑자기 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잘 해서 의견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 문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주에 지적을 했지만은 언론이 너무 글쎄요. 뭐 중립적인 게 언제나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보도하는 게 필요한데 한쪽에 치우친 그러니까 검찰의 시각으로만 모든 사안을 재단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 문제다라고 분명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당원을 포함한 민주당원들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또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언론이 계속 못하고 있다라는 걸 대표가 지적할 정도니 밑바닥에서 얼마나 또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수막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의원님도 이런 얘기 언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이 듣죠. 그리고 뭐 현수막 관련돼서는 저희 지역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이 정당이 역할을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흔히 말해 이제 지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회와 더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또 지역위원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더 끄덕끄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뭐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직접 찾아가서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거기 가면요, 꼭 저희 지지자들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야기 또는 현재 그 전국에 대해서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직접 개탄 없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기탄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현수막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월요일 9시에 부승찬 의원님이 나오시는 이 오마이 TV를 시청하시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방송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VOD 뭐 이런 것들을 링크를 많이 또 보내세요. 뭐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에 TV 한 번도 이제 안 보신다, 틀지도 않았다 이런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유튜브 대한 언론이 중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법원에 들어가면서 기자회견 아닌 기자회견을 하셨죠. 여러 가지 입장문을 읽으시려다가 그냥 본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한간에는 너무 표현이 세신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이야기까지 언론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좀 거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동안에 이야기를 안 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일까. 근데 민주당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이야기,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써주지 않거나 또는 왜곡해서 쓴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민주당이 가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게 동시에 민주당에게도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썼던 표현이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처럼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정보받아서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이겠느냐, 이거를 이제 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김성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언론이 숨을 많이 죽이죠. 특히나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언론의 행태,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야당과 이런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언론의 행태는 결국은 검찰은 이제 수사, 그다음에 이제 기소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수사와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님의 이제 그런 건들도 다 이제
엇갈린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제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걸 그거를 그냥 자정이나 이제 정죄 없이 언론에서는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뭐야? 검찰의 애완견이 맞죠. 그거는 아니 제가 봤을 땐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께서 수위를 좀 낮추신 것 같아. 예. 저는 오히려 더 강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이 발표를 할 수 있지만 판결의 사법의 영역에서는 그거를 마치 범죄자인 양 낙인 찍는 거는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요. 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매장돼요. 아하. 그래서 그 과정을 못 견디고 자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경찰 수사보다 이번에 통계 보니까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조사 과정에서 자살, 이 극단적 선택 빈도를 네, 보면 네. 검찰이 훨씬 높아요. 아하.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뭐 말 한마디라도 이거는 사법부가 판단, 네. 사법부가 결정, 뭐 이런 표현이라도 한 줄이라도 언급해주면 네. 좋은데 마치 이 범죄자로 몰고 가는 그런 언론의 행태, 네. 그거를 또 유도하는 권력. 아하.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지난번에 이제 군 검찰이긴 하지만 조사 포털라인에 서서 네. 예, 권력의 개가 되지 마라 이렇게 엄포도 녹화한 적이 있었는데 예. 물론 레거시 언론들은 써주질 않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또 써주더라도 비판적으로 대부분 쓰게 때문에 경험도 해보셨으니까. 예. 그분들도 이제 당해보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가족이 당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런 것들을, 검찰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 네. 어디까지나 수사와 기소 밖에는 없어요. 예.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일부 한편으로는 언론이 좀 안쓰러워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국가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임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상임위 중에 하나가 과방이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지금 현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만큼 권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아하. 얼마 전에 국민의힘 어떤 논평에서 네. 우리가 민주당이 과방위를 가져가려는 이유가 언론을 주무르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 발상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본인들께서 이미 그런 행태를 예전에 해보셨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론을 주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무르고 계시는 그 언론을 다시 원래 본디의 그 자세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정상화가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진짜 국민의 눈과 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론이라는 게 사실적으로는 권력 앞에는 취약성을 상당히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죠. 뭐 방송 3법 플러스 1도 있지만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패턴을 보면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박민 사장을 내려보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뭐냐면 시청료 분리징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KBS를 굴복시키잖아요. 굴복시키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MBC 바이든 뭐 날리면 이거와 관련된 것도 일단 완전 검찰의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권력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소해 놓고 판사를 잘 만나면 이게 인용이 되거든요. 예. 아니 판사도 이제 결국은 인간인지라 네, 판사를 여러 가지 가치관 받고. 자체가 이제 보수 성향으로 네. 흐른다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다수 판사분들은 올바른 판결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뭐 수원 지법과 같은 뭐 이런 판결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편협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MBC 같은 경우도 일단 질러놓고 검찰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질러놓으면 아무리 내가 잘못 없어도 괴로워요. 견디기가 너무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다가 이제 변호사비 1심, 2심 뭐 구속
예. 적부심 이럴 때마다 추가적으로 비용 들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인격적으로도 이제 피폐화시키지만 재정적으로도 네. 완전히 파탄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알아요, 검찰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써먹는 거죠. 레거시 네. 방송이나 뭐 언론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써먹는 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그렇고 언론 개혁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에게 언론의 그 방송 또 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검찰도 제대로 된 검찰 뭐 지금 보니까 뭐 기소청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검찰 개혁도 어떻게 할지 22대 국회 과제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